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24년 우리 소방승진 합격 대비 MD 소방기본법을 맡게 된 문승철입니다. 자, 우리가 또 새해가 밝았고요. 그래서 24년 우리 또 승진 대비를 위해서 우리 소방기본법 강의를 하는데요. 소방기본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간단한 OT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작년 23년 시험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만 하시면 거의 다 고득점, 만점을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는 시험이었다. 그래서 24년도 23년보다 약간 살짝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인지 간단한 그런 설명을 하는 시간, OT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OT 시간에 앞서 우리가 23년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 소방기본법 기출분석입니다. 우리 소방창, 소방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소방기본법은 무조건 다 만점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하나 틀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만점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자, 소방장 기출 한번 볼까요? 이 소방 안정사, 격격 사유. 이거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소방 기본법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 기출 문제를 살짝 변형해서 나오거든요. 나왔던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격격 사유도 응용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1번 문제였는데 그 1번 문제를 또 의외로 잘 틀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방사 격격 사유에 대한 이 연을 잘 기해야 됩니다. 몇 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몇 년이 지난 자 이렇게 응용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안전사 격격사로 찾는 것, 이 숫자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숫자. 자,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교육 훈련 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는 기한, 통보기간이죠. 이것도 지침은 우리가 10월 31일까지 지침을 작성해서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소방청장이 이제 본부장 사장에 통보를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소방청장 본부장 사장은 매년 12월 30일까지 다음에 소방안전 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날짜를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보통 보면 우리 시험 보면 이 날짜, 숫자와 관련된 시험이 아주 잘 나온다. 국가의 책무입니다. 주체죠. 주체를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규를 공부할 때는 항상 우리 소방법규, 소방법령을 공부할 때는 일단 주체를 잘 아셔야겠죠. 주체가 잘 나오고 그 다음 객체, 대상 범위를 시험 문제 아주 잘 냅니다. 대상 범위. 특히 이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 숫자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숫자를 잘 기억하자. 그래서 이 국가의 책무로 옳은 것. 나머지 뭐 소방청장, 뭐 시조사 이렇게 주체를 해놓고 국가가 하는 국가의 책무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봅니다. 자, 소방청장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요청하나 임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격 기준이죠. 그래서 각종 우리가 위원회의 이 자격 기준, 누가 위원회의 위원이 되냐? 위원회의 위원 자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 자격 기준 이런 게 다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5명에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경력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부교수 뭐 3년 하면 틀리죠. 5년 이상, 5년. 그래서 5년. 이거 다 숫자죠, 여러분. 숫자입니다, 숫자. 그래서 항상 우리 법규는 거의 다 보면 숫자와 관련된 싸움이에요. 숫자의 싸움. 그래서 5년, 부교수는 5년 이상. 그런데 혹은 또 변호사, 검사 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5년 경력. 이제 3년 나오면 틀리겠죠. 그래서 이 숫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기 기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잘 출제되네요. 자, 종합사항 실장의 업무에 관한 내용이다. 밀주진 사항으로 옳은 것. 우리 종합사항 실장의 업무. 이 업무도 잘 기억해야 돼요. 업무와 관련 내용. 그래서 암기 공식을 통해서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 공식.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암기 공식을 잘 또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암기 공식을 가지고 이것도 0.1초각으로 풀어야죠, 여러분. 실제 뭐 시사 출전을 지정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방차도 전용구역 방해 기준 옳지 않는가? 우리가 부설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는 방해가 아니죠. 그게 정답이었는데요. 이게 답인출입니다, 이거. 자, 소방체험관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실 중 사회 기반 안전 분야 종류만을 모두 고른 것은 네모 박스로 해가지고 이게 이문자 설치 분야인데요. 체험관의 체험실 분야, 체험 분야죠, 여러분. 사회 기반 안전 분야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이 소방체험관 관련해서 이 설립 기준, 시행규칙, 즉 행정안전부로 정하는 시행규칙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7번이 살짝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좀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러면 한국 소방안전 업무, 이것도 잘 나오네요. 이것도 암기 공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환홍, 행국기 이렇게 암기 공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소방대의 산안전 활동 종류, 이것도 암기 공식. 붕이 끼담방, 이것도 암기 공식. 붕이 끼담방. 그러면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그 다음에 세부계획. 이건 매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소방 기본에서 계획이 하나 있거든요. 소방의 종합계획. 종합계획은 소방청이 5년마다, 세부계획은 시조가 매년. 그래서 매년 시조이사가 수립을 하고, 종합계획은 5년마다 소방청장. 이 주체를 잘 기억해야죠. 그래서 주체입니다. 거의 주체와 숫자. 알겠죠? 그리고 뭐 소방대의 생활안전 활동 종류를 모두 골라라.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 공식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본 이론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설치 기준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죠. 설치 기준. 우리 소화전, 급스탑, 저수조, 설치 기준. 이것도 다 숫자와 관련된 겁니다. 숫자.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부과권자는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감경이 가능한 경우죠. 감경이 가능한 경우로 옳지 않는가. 감경. 감경은 2분의 1과 감경하는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감경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경, 이건 이제 신설 개정된 내용인데요. 이 개정된 내용이 바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개정되자마자 바로 출제를 하는 경향이다. 그래서 개정, 신설된 내용을 잘 숙지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주체를 잘 알고, 객체, 대상 범위를 잘 알고, 숫자를 잘 알고, 거의 대부분 숫자예요. 그러면 이원의 각종 이원 자격 기준, 그다음에 암기 공식이죠. 뭐 생활안전 활동, 소방 지원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런데 암기 공식을 통해서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개정, 신설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겠다. 이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방장 문제, 소방기본법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는 문제였다. 23년입니다. 그러면 24년은 또 신설 내용도 하나 있고 해서 중요한 내용들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안전 교통분석 시스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그다음에 운행기록 장치를 장착하고 부착해야 할 자동차의 범위, 그런 것들 좀 공부 좀 해놔야겠죠, 여러분. 새로운 개정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출제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개정되고 신설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교 기출입니다.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훈련의 종류, 진구처, 대지. 이것도 암기 공식을 통해서
바로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시 출동 훈련 이게 오답 처리되어 있었죠. 자,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 필요한 세부 계획의 수립 주기와 주체. 세부 계획은 우리가 시조사가 매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소방장 문제와 교훈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나왔네요.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 우리 소방 설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설치하죠. 주체를 일단 아시하고 그 대상 범위 숫자 관련해서 대상 범위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 그러면 규격은 어떻게 냐? 이 규격이 있네요. 규격을 내고 박스로 냈죠. 두께는 30cm, 간격은 50cm. 그 다음에 기본 노면은 황색. 문자 P와 소방차 전용은 백색. 이게 시험문이었어요. 기응리은, 디은리을 이런 규격들은 꼭 기억해요. 이거 우리가 문제풀이 시간, 기본 이론 시간에 다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집에 다 출제가 되었던 똑같은 문제가 나와가지고 깜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도 잘 풀어보시고 그 다음 예상 문제. 그래서 문제와 관련해서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 문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 문제를 잘 푸셔야 됩니다. 자, 소방기술민원센터 설치 운영에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래요. 그래서 소방기술민원센터 이것도 잘 공부를 해놔야겠죠. 그 다음에 소방안전교육 훈련에 필요한 장소, 차량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 이것도 다 숫자예요. 그래서 장소, 소방안전교실 100제곱미터, 이동안전 체험 차량, 어린이는 30명, 어른은 성인은 우리가 1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이죠. 그래서 100, 30, 10 이렇게 15, 15명, 100명, 30명, 1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게 바로 시험 문제예요. 다 숫자죠, 여러분. 다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숫자를 잘 정리를 하시면 너무 쉬운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비상소화장치 종류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저수조, 저수조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이렇게. 그때 소화전을 가로쳐가지고 박스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소방호스와 관창은 형식승인. 비상소화장치함은 성능인증. 이 박스의 문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소방용품 관련해서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우리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은 제조 수입할 때 소방차의 형식승인 대상이고 행정안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은 소방청장의 성능인증의 대상. 이걸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비상소화장치 연결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너무 쉬운 문제. 또 수업 시간에 이건 가로치고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다 강조했던 문제가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소방 안전교사 시험. 시험 관련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관련해서 1차 시험 과목, 2차 시험 과목.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에 1차 시험을 면제하고 바로 2차부터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소방 안전교사 시험 관련된 방법들을 문제 내는 거죠. 종합상황 실장이 전환 상황 발생 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방서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해야 하는 상황으로 오는 것. 그래서 긴급 보고해야 할 화재죠. 사망 5명 이상, 사상 10명. 그 다음에 공장은 연면적 15,000 대상, 위험물 제수정은 지정 수량이 3,000배 이상. 이 숫자들을 암기해야 돼요. 항구에 매어둔 1,000톤 이상의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긴급 보고를 해야 할 화재다. 그래서 숫자. 긴급 보고에 숫자와 관련된 겁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응용을 했어요. 자, 9번입니다.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일관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있는 사람이 소방대장의 소방활동 종사명을 따라 사람을 구출하는 일,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였음에도 시조사업도 소방활동 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사람을 모두 골라라. 소방활동 종사명령을 받아 소방활동을 수행하더라도 시설업도 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사람 3명이 있어요. 우리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사문의 관계인이죠.
그 다음에 화재를 일으킨 고의 또는 과실의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 즉 방화자, 실화자죠. 화재 현장에서 물건을 훔쳐간 사람, 도둑놈. 이 세 명은 소방 활동을 하더라도 비용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 너무 쉬운 문제였죠. 자, 10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소방본부장, 사장, 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차, 정체된 차량, 물건 등을 제거하나 이동시키다. 이게 딱 보고 이 지문을 딱 보고 이거로 이것도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죠. 25조 강제처분입니다. 이거 답이 강제처분이에요. 이건 이제 사망의 내용이죠. 사망. 우리가 1항, 2항, 3항 있죠. 이것도 강제처분 25조 1항 불난집의 강제처분, 25조 2항 불난집 이웃집의 강제처분, 3항 주정제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사망. 이 강제처분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빡센 문제 딱 지문을 내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가 이거 물어보는 시험이 자주 등장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법률 위반 행위자에 관한 벌칙 기준이 나머지 세과 다는 거 100만 원의 벌금을 내고 나머지 뭐 과태료나 그런 걸 냈겠죠. 자, 12번. 그래서 벌칙은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 벌칙을 잘 정리해야죠. 그래서 우리 소방기본법상 벌칙의 종류 뭐 5년에 5천, 3년에 3천, 300, 100만 원의 벌금, 500만 원의 과태료, 200만 원의 과태료, 100만 원의 과태료, 20만 원의 과태료 착 벌칙이 튀어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다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12번. 소방청장, 본부장, 사장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 안전에 관한 교육과 호연을 시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는가. 노인이 나왔어요. 우리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 훈련 대상자 4명 있죠.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실에 거주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에요. 장애인복지실에 거주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냐. 그런데 이건 너무 명확하게 구별된 문제가 나와가지고 틀린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은 소방안전교육 훈련의 대상자이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애인과 아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너무 쉬운 문제. 이것도 수업 시간에 다 강조했고 강조했던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방장, 소방기본법, 소방교, 소방기본법 이 문제 나오는 것은 무조건 다 만점을 맞아야 할 내용이죠. 틀릴 수가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기본 이론 시간에 이걸 정말 강조를 많이 합니다. 주체, 객체, 숫자, 어떤 이론에 있으면 이론의 자기기준, 이론의 구성 요원, 조건들을 기억하시고 인적 구성을 잘 하셔야죠. 그러면 암기 공식을 철저하게 기억하자. 그러면 개정 시사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자. 그러면 벌칙, 매년 벌칙은 한 문제 나오니까요. 벌칙도 잘 구별을 하셔야죠. 자, 이게 바로 23년에 출제됐던 소방장, 소방교 기출 문제였습니다. 딱 분석을 하면 이런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만점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법에서 틀리시면 안 되고 이 소방시설법이나 화재방법 이런 데서 한두 문제 틀리는 거죠. 그때 어려울 수도 있어. 그 양이 많으니까. 근데 기본법에서 틀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죠. 22년 소방기본 기출분석, 우리 소방장 기출입니다. 자, 22년도 이런 문제가 나온 거야. 소방법무관 설립 운영, 소방활동 장비 설비 국보적 산정이나 기준 가격, 이게 다 중요한 내용들이죠.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시설 설치 기준, 소방업무의 응원, 소방환자 시험. 그래서 기출의 반복이다. 23년에 나왔는데요. 그런 관련 내용들이. 자, 그 다음에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의 긴급통행, 소방차선 우선통행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소방활동 구역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시도 조리로 전환받아 연막 소동하는 자가
관할 소방보장 사장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 시국무기, 석조. 이것도 암기 공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죠. 9번 벌칙. 그래서 매년 벌칙은 나온다. 특히 소방기본법에 있는 벌칙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요. 계속 매년 출제가 되거든요. 자, 소방교 기출입니다. 소방기본법상 용어의 정의, 옳지 않는 것, 소음에 관한 정확히 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 날짜를 물어보죠. 날짜. 그러면 소방기 설치 기준 계속 나옵니다. 소방 지원 활동. 예. 그래서 23년에는 생활안전 활동, 22년은 소방 지원 활동. 이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관계인의 소방활동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 나오죠. 관계인의 소방활동. 경보를 울리고 대피유도, 불을 끄는 작업,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일을 하게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공부하면 이런 관련 내용들이 머릿속에 딱 내용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소방활동 구역에 출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사람. 이것도 6명을 암기를 해야죠. 한국소방으로 수행 업무. 이 한국소방으로 업무가 22년도 나오고 23년 작년 문제 나왔죠. 똑같이. 그 다음에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것. 벌칙 규정, 과태료 부과 기준, 남의 세과 다른 것. 500만 원 과태료, 200만 원 과태료, 그 다음에 2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이걸 구별을 잘 하셔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23년, 22년 기출 문제를 딱 분석을 해보니까 나왔던 문제가 또 반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이 꼭 시험에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신설 개정령 내용은 반드시 출제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설 개정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겠죠. 자, 그럼 우리 소방기본법 기본 이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소방교 기본서 컨텐츠 목차입니다. 자, 파트 1이 뭐냐? 법령의 형식과 구성. 그래서 법령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구성 체계. 이게 법원이라 하죠. 법의 근거 내지 존재 형식. 그래서 우리가 헌법, 법률, 명령, 즉 시행령과 시행규칙, 즉 대통령과 행정안전부령, 그다음에 시도 조례, 그다음에 행정규칙 이런 구성 체계들을 여러분들 한번 살짝 공부를 할 거고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소방 기본법 내용입니다. 1장 총칙, 2장의 소방 장비 및 소방 시설, 3장의 화재방과 경계, 이거 삭제가 됐죠. 이건 이제 화재 예방법으로 간 거죠. 전에는 소방 기본법에 있었는데 화재방과 경계가 화재 예방법으로 이제 이관되어 갔습니다. 이동이 되었죠. 4장이 소방활동. 화재 조사는 삭제가 되고 소방의 화재 조사는 법률, 화재조사법 별도로 이제 법이 있어요. 그래서 화재조사를 다 뺐습니다. 구조구급도 다 삭제가 됐고 의용소방이 다 삭제가 됐습니다. 자, 소방산업의 육성지능 지원, 한국소방안전원, 보칙, 벌칙. 그리고 마지막 기출예상 문제, 보소법령이 있는데 보소법령은 이제 우리 소방 관련된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이제 보소법령에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그거 하는데 기본 이론 시간에 보소법령도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 보소법령은 최근에는 이제 출제를 안 하는 추세예요. 그래도 옛날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한두 문제 나왔는데 요즘 최근 한 4년에서 3년? 4, 5년 정도 지금 이 기간 동안에는 3년, 4년, 3, 4년 동안 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쭉 해서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암기 공식, 그 다음에 출제가 될 것, 기출됐던 것 다 표시하면서 우리가 소방기본법은 만점에 도전하자. 그런 신념으로, 그런 일념으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기본 강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방기본법 커리큘럼이라 하죠. 처음은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하고요. 전체적인 본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할 것은 암기하고 기본 이론 시간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습득하시도록 제가 또 수업을 열심히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이론 강의가 끝나면 자,
예상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 또 문제를 만들어서 좋은 문제로 여러분하고 또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 예상 문제풀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전체 모의고사 전 범위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최종 정리입니다.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짧은 시간대 이렇게 컴팩트하게 최종 정리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이 최종 정리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딱딱 찍어서 여러분하고 압축 정리해서 시험장에 딱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강좌 구성이 강의 구성이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 예상 문제풀이, 모의고사, 마지막 최종 정리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의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 기본법, 기본 이론 강의 특징입니다. 제 수업은 단순히 이제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 이 소방 기본법의 틀을 잡기 위해서 하나하나 여러분하고 이해하는 그런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개념 정의와 절차에 대한 전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딱 파악하고, 그래서 전적인 숲을 보고 구체적인 나무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원경으로 보고 그다음에 현미경으로 보는 그런 수업을 하도록 하죠. 자, 기출 분석을 통한 중요한 파악과 출제까지 예상. 이 문제가 출제일 가능성이 있다 하면 내가 또 출제 예상 해가지고 별표 치세요. 이거 꼭 암기하세요 하고 여러분하고 또 다 일러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분야를 반드시 복습하시면서 암기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답인출되는 중요 조문의 압축 정리. 반드시 암기할 내용은 암기 공식을 통해 정리해드린다. 이런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방기본법은 자신감 있게 100점을 맞는다. 그런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방기본법 공부 방법. 기본 이론 수업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중요도 표시하고 그 중요도 표시한 걸 복습을 통해서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 그 다음에 복습, 암기. 그 암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복습은 중요한 것부터 암기합니다. 별표 치고 기출됐던 것부터. 기출, 그 다음에 중요, 그 다음에 예상했던 거. 제가 이게 기출됐다. 그 체계가 전부 다 기출이 다 표시가 됐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 예상 문제. 이거 다 하고. 꼭 암기할 내용들은 또 여러분들이 조그만 그 노트에다가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에 저장해가지고 그걸 이제 쉬는 시간, 여러분들이 휴식 시간에 틈틈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근무하시면서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부족하니까 그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를 통한 실력 검증, 적응력을 배양시킨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시험장에서 딱 보면 이거 봤던 문제인데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는 이거 즉시성. 즉시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수업을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소방법규 전체적으로 이제 법규를 공부하실 때는 항상 주체, 그 다음에 대상 범위, 객체를 잘 하셔야 되고, 숫자, 이온회가 나오면 그 이온회 자극 기준, 그다음에 암기 공식을 철저하게 정리하시고, 개정 신내용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법 관련된 벌칙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4년 여러분들이 이제 승진 준비를 딱 마음 갖는 순간부터 수험 기간에 딱 출발선에 서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력 투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쭉 시험장 날 때까지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쭉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4년은 내가 반드시 합격하겠다. 그런 신념하에 여러분들이 공부에 매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한테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고통을 마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24년도 합격의 원년이 되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년 또 우리 여러분도 선배님들 또 많은 또 우리 현직 분들이 많이 합격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선배들의 전철을 밟아서 다 전부 다 우리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전부 다 합격하기를 제가 또 기도하면서 24년 우리 한번 합격, 승진의 합격의 맛을 또 한번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하도록 하죠. 그래서 저와 또 처음 만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저와 함께 또 열심히 공부를 하였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승진의 합격의 길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는 그런 강의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